네, 안녕하십니까. 메타페스트 11월 10일 줌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자, 메타페스트 지금 태풍 전야 같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연일 본사에 전 세계 글로벌 리더들이 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은 본 경기가 열릴 그런 계획인데, 자, 본 경기를 앞두고 이번 주가 아마 이제 마지막 이 준비되고 다음 주부터는 본 경기를 또 본 경기에 관해서 더 실무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좀 그 크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메타페스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의미, 이런 건 어떤 건가? 뭐 이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봤고, 우리들은 여기에서 어떤 꿈을 키워가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자,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까지 채팅창에 기록 남기시는 거, 아이디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가보도록 하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메타페스티스트. 오늘은 지난주에는 좀 실무적인 것들을 다 다뤘으니까 쭉 건너뛰어서 여기로 가볼까요? 자, 이제 좀 멀리 한번 보자는 말이죠.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성공한다. 성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성공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를 크게 생각하면 큰 비즈니스가 되고, 작게 생각하면 작은 비즈니스밖에 안 돼요. 각자에게 크게 생각해보자.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달라지고 우리 회사의 미래도 달라진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떤 꿈을 꾸느냐가 회사가 앞으로 얼마큼 커가느냐에도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냐 한번 볼까요? 시대에 따른 권력의 이동이 있다고 해요. 권력의 이동. 자, 한번 시대를 보자고요. 권력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현재 시대는, 과거에는 모든 권력은 국가에 있었죠. 국가가 권력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최소한 우리 50년대, 60년대, 70년대, 거의 80년대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권력의 이동이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기업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전 세계가 자본주의 쪽으로, 자본화로 대해가고 있죠. 그래서 기업이 권력의 중심인 그런 시대를 지금은 맞이하고 있다. 지금 돈이 그룹 회장은 그 영구직이지만, 뭐 국가를 통치하는 그 대통령은 5년 임시직이죠.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그래서 어떤 금권이 장악하는, 뭐 어떤 뭐 권력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제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권력이 이제 개인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으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시대는 권력은 개인에게 있다. 그래서 개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뭉쳐지면은 기업도 움직일 수 있고 국가도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왔다. 도대체 뭔 말이냐? 한번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보자고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발전해 왔는가? 자,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 산업화 시대가 있었죠. 1970년대, 80년대, 재산 이 기간 동안에는
70년, 80년, 뭐 90년 뭐 초반까지는 산업화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회사 그룹 하면은 삼성, 대우, 현대 뭐 이런 대기업들이 주도했던 국가와 더불어 국가가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대기업들이 주도해서 경제 성장, 경제 부흥을 대부흥을 일으켰죠. 자, 그 결과 세계 최빈국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계 지금 5대 강국까지 올라가는 기반을 닦았다. 우린 이렇게 산업화 시대를 회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옮겨갔죠. 시대의 권력이 이때는 뭐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룹도 국가와 더불어서 같이 성장했죠. 자, 그런데 이제 기업으로 옮겨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금 시대죠. 지금 시대는 인터넷 모바일 시대입니다. 인터넷 모바일 시대. 자, 네이버가 그 어떤 언론을 주도하면은 네이버에서 어떤 뭐 블로그 활동이나 포털 사이트의 그 어떤 권력은 대단하죠. 그래서 뭐 정치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자, 네이버는 어떤 시대에 나온 거죠? 인터넷 시대에 나온 시대인 거죠. 인터넷 시대. 자, 그런데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카카오톡이 뜨기 시작했죠. 카카오톡 뭐 2억 명, 3억 명 이런 회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카카오톡은 그렇죠. 모바일 문자, 무료 문자 또는 무료 통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 기업이 되었는데 일단 회원을 확보하자 전 산업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그래서 대기업화됐다 보시면 되죠. 자, 기업이 주도할 때 인터넷 모바일 시대에는 네이버, 카카오톡 뭐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회사였죠. 그런데 지금 불과 10년, 20년 만에 대기업이 돼 있다. 외국으로 보면은 페이스북, SNS를 장악하고 있죠. 지금 월 뭐 사용 인원이 27억 명까지 되는 구글 인터넷 포털을 장악하고 있죠. 유튜브를 열고 있고. 자, 이건 어떤 의미를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국민들이 전 개인들이 하루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느냐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 하고 있죠. 우리도 거의 뭐 단톡방에서 카카오톡 하루 종일 하고 앉아있죠. 그 다음에 구글 뭐 인터넷 구글 검색을 하던가 네이버 검색을 하던가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있던가 하루에 많은 시간들 여기에 어떤 여기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권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SNS에서 그 보내는 시간이 평균 1인당 한 하루에 2.5시간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레비 시대 이런 건 이제 거의 끝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개인이 권력이 된다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제 다가올 시대, 이미 다가온 시대죠. 자, 이미 다가온 시대인데 어떤 시대냐면 메타버스 시대죠. 자, 메타버스 시대. 가상현실, 가상과 현실이 하나가 돼서 공존하는 그런 시대, 메타버스 시대죠. 바로 우리의 시대입니다. 자, 이 메타버스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감지하고 네이버는 제페터라는 플랫폼 사이트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일단 성공을 했죠. 커뮤니티를 모았고 월 2,000명이 사용하고 있고 회원이 한 3억 명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자, 페이스북 현재 전 세계 27억 명 거의 뭐 웬만한 나라 아니 뭐 몇 개 나라 아니 몇십 개 나라를 합쳐놓은 그런 인원들이 이 페이스북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자, 이 페이스북도 이 대기업인데 메타라는 이름으로 아예 바꾸면서 이 메타버스 시대에 뛰어들었죠. 자, 이들은 이미 대기업화된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들이 뜰 때 다 조그만 회사였어요. 중견기업에서 다 뜬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기업이 시작하는 것과
중견기업이 시작하는 걸까? 보통 새로운 시대에 왔을 때는 우리 인터넷 모바일 시대를 삼성, 대우, 현대가 장악하지 못했잖아요. 그처럼 새로운 시대는 중견기업이 장악하는 일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 새로운 도전을 하기 때문에. 자, 메타버스 시대에 앞으로 전 세계를 장악할 중견기업은 무엇이냐? 어떤 회사일 것 같습니까? 물론 많은 회사가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의 관심, 그죠? 메타 F 글로벌. 우리 이제 기업 이름이 메타 F 글로벌이죠. 메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이 메타인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패스트, 빠르다는 패스티스트, 가장 빠르다라는 이름, 그 이니셜 F를 붙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의미에서 메타 F 글로벌의 이름으로 이름이 좋은 것도 이름이 이제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먼저 NFT 게임에 도전장을 내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 세계 재패를 하겠다 하는 원대한 꿈을 꾸고 메타베프 글로벌이 출범을 했고 그렇게 커가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 지금 동참했다. 그렇다면 메타베프 글로벌이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창조적 도전 정신으로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에 동참했다. 이런 역사적 의미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대한민국 기업에서 뿌리는 산업화 시대의 거장들이 있잖아요. 자, 그분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성장시켰고 전 세계 1위 이걸 기억을 안 봤나요? 볼까요?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산업화 시대에 삼성그룹은 현재 반도체 전 세계 1위죠. 그리고 삼성전자, 전자제품 또는 모바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죠. 자, 대우그룹은 대우조선, 조선이 전 세계 1위죠. 그다음에 무역, 그리고 전 세계 인수합병,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는 데 귀재였죠. 그래서 약 전 세계 한 500개 회사를 인수합병해서 한국화를 시키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현재는 뭐 역사 속에서 지금 역사 기록으로 남겨지는 그런 그룹이 돼버렸지만 자 현대그룹 건설계의 일이죠. 그리고 자동차 시장 전 세계를 지금 석권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선배 기업인들은 전 세계 1위를 최고로 국가를 키우면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던 그런 많은 어떤 분야들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런 선배 경영인들, 선배 기업인들을 본을 받고 우리가 그 기운을 받아서 메타버스를 키워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게 이제 지금 보여지는 전경이 숲이다 이거죠. 전체 저 멀리까지 이제 보이는데 손을 들어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손을 들어 달을 가리키며 달을 보라고 외치는데 자 메타버스 전 세계 글로벌 향해서 외치는데 글로벌 향해서 나가자고 세계 재패를 향해서 나가자고 외치는데 그 목적은 보지 않고 달은 보지 않고 손만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뭐 회사의 작은 실수들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그거 보고 있다면 되겠느냐 이런 거겠죠. 자 목적과 본질 파악이 나의 원칙이라면 그렇죠. 기업은 목적 본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려 하는 숲을 먼저 보자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자 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다. 이것이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경영을 하고 또 기획을 하고 펼쳐나갔는데 또 다른 우리의 선배 기업인
정주행 회장님 뭐라고 했을까요? 시련이 있어도 자, 뜻이 확고하고 정확하다면, 목표가 정확하다면, 목적이 정당하다면 끝까지 가자. 어, 포기하지 않고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회사도 뭐 10개월 오는 과정 속에서 어, 어느 정도의 뭐 과정들은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경기장 오픈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야,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어떻게 열릴 것이냐, 어떻게 메타버스를 장악할 것이냐 이거죠. 스타트업은 뭘로 합니까? NFT 말 경주 게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NFT 말 경주 게임에서 전 세계 유저들을 가장 빠른 속도로 끌어모은 이후에는 거대한 메타버스가 그 후속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뜻이다. 그거죠. 자, 그렇다면 NFT 말 경주 게임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이미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는 차원으로 가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전 세계 유저를 가장 빠른 속도로 모으기 위해서는 고객 니즈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게임 시대예요. 고객들은 게임을 원해요. 한국은 오히려 그쪽은 그렇게 받진 않은데 일본, 중국, 필리핀, 뭐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들이 삶의 생활 습관이 퇴근 후 한 게임, 퇴근 후 뭐 또 약간 뭐 돈 내기 한 게임, 뭐 이런 게 생활 습관화돼 있대요. 그들이 우리 이 게임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느낄 것이냐. 자, 이걸 생각해 보자 이거. 그래서 우리 게임은 일단 쉽고 빠르고 재밌다. 이거죠. 쉽고 빠르고 재밌다. 말 경주하는데 배팅하고 당첨되고 배당 지급하고 이걸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다음에 뭡니까? 짜릿한 역전의 스릴과 폭발적인 감동이 있다. 이게 NFT 말 경주 게임의 묘미가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방이 있어요. 우리가 이벤트 경기에서는 최고 한 50배까지 나왔죠. 자, 그런데 이제 본 게임이 들어가면 999가 터집니다. 999. 뭐 999래요. 999가 터집니다. 자, 그런 한 방이 많은 사람들에게 열광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우승말을 맞추는 분석력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머리도 좀 써가면서 게임을 즐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히트를 칠 거냐 안 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거 게임을 하면서 공감하는 게 야 이건 중독성도 있고 폭발성도 있고 히트 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주들은 최소한 배팅자리에서의 느낌을 꼭 경험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지금 이벤트 경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미 분석 다 된 거지만 동영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배팅 보드판이 나오고 그다음에 실제 경기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배당 수당이 지급되고 이것이 진행되는데 불과 7, 8분이면 끝난다. 7, 8분이면 전 세계 글로벌인들이 흥분할 만한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는다. 아무것도 아닌 게임들이 지금 엄청난 매출을 이루고 있죠. 뭐 그중에 뭐 홀짝 게임 뭐 이런 것만 있는데 그런 게임에 비해서 우리 게임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런 게임을 다 뒤엎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본 게임이 진행된다 하면은 더 자세하게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게임은 어떻게 진행될 거냐? 역사적 관점을 보면 기획 개발 단계가 있었을 거고 모의 경기가 있었고 지금 이벤트 경기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죠. 약 한 달 넘게 지금 진행해서 지금 800회, 900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제 다음 주면은 뭐가 열린다? 본 경기가 열린다. 본 경기가 열리면 개인 소유의 NFT 멸들이 출전하고
배당, 상금, 수당 이런 것들이 즉시 지급되는 에, 상황이 오겠죠. 보안 시스템이 다 장착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출금도 자유롭게 될 것이고, 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기수가 등장합니다. 곡선 주로가 열리게 될 거고, 화려한 기능들이 탑재되면서 통합 경주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죠. 그 다음 단계는 경기장이 계속 확산돼서 글로벌로 확산되는 거죠. 각 국가별 랜드마크가 장착되면서 국가별 경기장들이 계속 확산되고, 그것이 10개, 50개, 100개 경기장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런 목표와 방향성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전체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태동기 극초기를 지나서 이제 초기 단계로 진입해가는 과정이다. 어떤 것은 초기 단계가 이제 메리트가 큰 거죠. 기수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이미 성장기로 접어들기 시작할 것이고, 글로벌로 확산되면 고도 성장기를 맞이한다. 그것이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얻어지는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 다음에는 메타버스가 열릴 텐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진짜 열리는 시점에서 또 살펴보기로 하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본 경기가 열리면 본격적인 흥행이 시작된다. 이런 거죠. 그 전조 증세로 이미 본사에는 연일 지금 뭐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수백 명이 매일같이 각 나라에서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제도 중국에서 75명이 와서 또 교육을 듣고 그리고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 걸 볼 때 흥행은 시작될 것이다. 우리 기업은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까 하는 것들을 많이 봐왔는데, 우리는 기회에 집중해야 된다. 장애물에 집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고, 부자는 그들의 문제보다 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 문제에 치이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이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 습득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자, 지식 습득 능력을 익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익히고 그리고 성공으로 이루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어떤 기능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들을 회사 차원에서 또는 각 개인의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베타페스트 성공 프로젝트 4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일단 이건 회사 차원입니다. 회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회사는 3가지 도구를 만들었죠. 첫 번째는 우리 본사 사이트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었죠.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교배 농사를 하고 있죠. 경주마 교배를 해서 수익을 내기도 하고, 뭐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기도 하고, 구매하기도 하고, 또 마구간 수익도 있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나중에 경주마 가격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마켓플레이스에서 진행되고 있다. 회사가 만든 도구죠. 두 번째 도구는 아레나 경기장을 곧 오픈할 거죠. 그래서 경기장이 오픈되면 경주마들이 출전해서 우리는 또 거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배팅이 이루어질 거고, 그에 따른 직급자들이 어떤 수익도 이루어지고, 가장 큰 그랑프리 수익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도구는 이제 코인 거래소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이저급 거래소에 순차적으로 상장할 것이다. 현재는 엘뱅크 하나지만 이 안에서 코인 가격이 또 기본적인 P2E 회사가 성공을 하면 1000배, 1500배 뛰었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달성 지표가 있는데, 아레나 경기장에서 경주마가 이제 뛰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마주로서 경주마 상금 수익이 얻어지죠. 이 상금 수익은 끝이 없죠. 한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 1억이 될 수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달성 지표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1차적으로 경주마 상금 수익이 하나의 우리의 지표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경주마 가격이 그 상금 수익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모든 말의 가격은 현재는 고정가인데 이때는 모든 말의 가격이 다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환경이 이루어졌을 때 메타F 토큰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 우리는 이 세 가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 다 모두가 다 부자 되는 성공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자,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 회사가 해줘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회사는 첫 번째 경주마의 교배량이라든가 경주마 기간이라든가 횟수 등의 어떤 관리 포인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출산 정책을 회사가 키를 잡고 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가야 될 부분이죠. 경주마 상금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게 베팅 금액인데 이 베팅 정책을 또 회사가 적절하게 펼쳐야 된다.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 홍보 이벤트가 대대적으로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타입 토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입출금이 같은 그런 것들이 관리 포인트인데 통화 정책을 펴야 된다. 현재 통화 정책을 피고 있죠. 그래서 경기장이 오픈되기 전 출산 정책과 통화 정책을 통해서 적정 수위를 잘 유지해 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기장이 오픈된 다음에는 이 정책들이 좀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임시적인 거였다면 이제 본격적인 정상적인 정책으로 바뀌게 것이다. 기대를 해보고요. 자, 이것이 회사가 이런 정책들을 잘 펴왔고 앞으로도 잘 펴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어떤 그런 응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역할은 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회사의 역할이 아니라 베타페스트 마주들의 역할은 어떤 거냐? 참여자들의 역할. 성공 프로젝트에서는 참여자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거죠. 자, 첫 번째는 마주의 역할이 있는 거죠. NFT 경주마를 어떻게 한다? 구입을 하고 일단 확보를 하고 경주마를 교배를 하고 그리고 또 뭐죠? 경기에 출전하고 그래서 거기서 꽤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경주마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경기에 출전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경주마를 판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NFT 경주마를 통해서 마주들은 세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교배도 하고 구입도 하고 그다음에 교배해서 수익 얻고 경기 출전해서 수익 얻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경주마를 판매해서 수익 얻고 이런 세 가지 수익까지 창출해낼 수 있다.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되겠죠? 그렇죠. 메타F 토큰의 투자 그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F 토큰을 많이 확보하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확보 안 했다면 뭐 마지막 프리세일에 참여를 하셔도 좋고 또 거래소에서 확보하셔도 좋고 NFT 경주마가 출전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가스를 많이 확보하게 될 텐데 이거를 메타F 토큰으로 계속 바꿔놓는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도 좋습니다. NFT 메타F 코인은 그 코인의 의미는 뭐냐? NFT 게임 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는 우리가 경우에 따라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자, NFT 게임 코인은 보통 현재 1000배에서 1500배까지 간 그런 기록이 있고 우리는 그걸 검증했죠. 그런데 메타F 코인은 실생활 코인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FT 거래소라든가 그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메타버스에서 쓰여지는 그런 NFT에 대해서 쓰여지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 여태까지 한계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수요가 공급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우리의 코인은
네, 카드까지 장착한다고요. 그래서 카드까지 장착된 다른 최소한 25가지 메이저 코인들을 우리의 카드에 담아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거기에 기축통화가 NFT 코인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메탈 코인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참여자들은 세 번째는 사업자 클럽, 조직을 구축하는 거죠. 거기에서 조직 관리 수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클럽, 마케팅 프로그램 속에서 또 꽤 큰 수익이 얻어집니다. 강력한 수익이 책정이 돼 있고 그 강력한 수익이라는 것은 원천적인 수익의 재원이 외부에 있는데 그 외부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강력한 수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합리적 기준으로 계속 발전해야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발전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사업자 클럽을 위해서 이제 곧 운영위원회가 출범을 할 거고 여기에서 많은 기준과 규정들이 나와서 이제 참여자들이 어떤 일정한 룰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또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우리의 재미 중에 하나 말경주 배팅이죠. 지금 여기에 아주 재밌게 저도 배팅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이 본업은 아니지만 우리의 본업은 마주지만 마주식이 더 본업이지만 그런 이것도 재미가 꽤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누릴 수 있는 재미를 우리가 누리는데 우리에게는 정보 분석력이 다른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죠. 배팅러들보다 훨씬 더 많죠. 자, 그래서 마주로서 정보를 확보하기에 더 유리하다. 그래서 배팅을 체험한 후에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훨씬 더 쉽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타이밍적으로 볼 때 사업자 클럽, 사업자 그룹을 형성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쉽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말경주 게임이 본 게임이 시작된 다음에는 엄청 쉽게 조직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왜냐? 쇼 더 머니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 전날 내가 마을 경제에 출전해서 뭐 하루에 1,000만 원 벌었다.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업자 그룹은 아주 쉽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드디어 왔다. 그래서 정부에 지금 소위 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또 상황도 있죠. 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우리 메타페스트의 특징인 그런 것들 있죠. 다른 회사하고 다른 차별화된 거. 즉, 다른 회사는 예를 들어 코인을 다루는 어떤 회사들은 대부분 회사들은 또는 뭐 NFT 게임이 있다고 하면서 진행하는 대부분 회사들은 주로 뭐가 있죠? 코인하고 사업자 조직, 마케팅 플랜 속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마케팅 플랜에서 소득을 주로 창출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케팅 플랜이 아닌 나 홀로 어떤 수익이 꽤 크죠. 나 홀로 어떤 조직을 만들고 나 홀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거. 즉 다시 말해서 그래서 다시 들여다보면 우리에겐 뭐가 있다? 말 조직을 키우는 것이 있고 사람의 조직을 키우는 두 가지 조직을 키우는 거. 자, 내가 NFT 경주마 마주로서의 역할은 말 조직을 키워가는 거예요. 말 조직을. 그리고 뭐 다른 회사처럼 일반 사업자 조직은 산하 사업자를 키워가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쉬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해보니까 말경주 조직을 키우는 게 쉽기는 훨씬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마주가 돼 가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뭐다? 과연 NFT 경주만 100마리를 확보한 것과 산하 사업자 100명을 확보한 것이 어떤 것이 더 수익이 더 클 것이냐? 물론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거지만 경주마 자체도 다르죠. 어떤 말은 수익을 엄청 창출해내는 말도 있고 어떤 말은 수익이 별로 없는 말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모든 말들은 곧 수익을 창출해냅니다. 그렇다면은 말을 100마리 키우는 것은 어쩌면
내가 가맹점, 가게를 치면 가맹점을 100개를 만든 것 같아요. 어떤 가맹점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데가 있고, 어떤 가맹점은 덜 주는 데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의미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어느 수익이 더 클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화두이기도 하죠. 자, 말 못하고 말 잘 듣는 말을, 키워갈 거냐. 말을 잘하는 사업자 조직을 키울 거냐. 당연히 두 가지를 키우면 훨씬 더 큰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데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들이 우리는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대마주를 뭔가 좀 인정해주는 그런 그래서 어떤 그룹 속에 어떤 사람의 조직 속에 뭔가 집어넣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참여자들이 그렇다면 7단계 전략을 세워봤어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뭘 해줘야 되냐 이런 거죠. 일단 지식 습득을 해야 되겠죠. 중교육을 통해서. 중교육은 계속될 겁니다. 지금 동영상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동영상을 통해서 또 지식 습득, 정보 공유, 비전 공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1등 경주마에 도전해야죠. 1등 경주마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말을 구입하고 교배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경주 참여 뭐 당연하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나의 말들을 관리해서 1등 경주마가 될 수 있도록 키워가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자, 메타이프 토큰 확보한다면 또 성공의 지름길이 되겠죠. 그리고 협치 모임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거 개인 실적을 관리하는 관리 리스트를 반드시 만들어줘야 된다. 10마리, 20마리 할 때는 내가 다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마리, 뭐 200마리, 300마리 대마주가 되려면은 반드시 리스트업을 해서 관리하는 것을 습관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렸고, 자, 조직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 활동에 매진하자. 네트워커들, 회사원 또는 게이머들 총동원하자 이거죠. 중국에 인맥이 있다면 그들은 게임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자, 또는 일본, 뭐 필리핀, 인도 얼마든지 우리의 시장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매니아층 구축에 박차를 가자. 이제부터 시작해도 이제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1등 경주마에 도전하자 하는데 경주마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요령이라면 경주마를 1세트를 도입을 1차적으로 하고 교배 등을 통해서 1세트가 됐든 지금은 이제 좀 시간이 없으니까 2세트가 됐든 5세트가 됐든 이게 구입을 하고 그걸 갖고 말을 키워갑니다. 50마장을 목표로 해서 가다가 100마장, 300마장, 500마장이 된다면 그때는 그랑프리에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런 양식을 통해서 두 개의 양식이 있는데 이런 양식을 통해서 어떤 기록해가는 그런 습관을 키우는 것도 좋다. 이 양식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방법을 잘 연구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공 문화를 창조하자는 건데 자, 우리는 세 번째 성공 프로젝트는 자, 우리 참여자 또는 마주와 마주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갈 거냐 이거죠. 패밀리십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친밀감 속에서 가야 된다. 왜? 내 옆 사람이 내 옆 라인이 엄청 잘한다. 조직을 잘 구축하고 이 사업을 잘한다. 그러면 나에게 도움이 되죠. 어쨌든 조직이 잘 구축되고 신규가 많이 들어가면은 뭐가 되죠? 메타F 토큰 가격이 올라가죠. 내가 가지고 있는 메타F 토큰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가족 같은 분위기로 가져야 된다. 협치 문화를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해왔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긍정의 에너지를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 성공 문화를 우리 창조해 가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기술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 한데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규정 정립을 해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게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면 거의 나라를 운영하는 수준의 그런 규정들이 또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회 구성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연구해야 될 거는 개인이 권력인 이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조직 구성도 거기에 걸맞는 조직이 있는데 다오라는 조직이죠. 탈중앙 조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연구해 가야 된다라는 어떤 제안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회사와 마주의 관계, 회사의 마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네 번째 선거표였죠. 자, 우리가 마주들인데 마주는 어떤 위치냐? 독립사업자다. 하나의 가맹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독립사업자라는 우리 집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업자인 거죠. 그래서 회사와 별개로 나의 사업을 또 펼쳐나가는 거죠. 회사에서 주어진 그 룰을 준수하면서 그 속에서 나의 개인 사업을 펼쳐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회사의 관계는 뭐다? 동반자 관계다. 상호 보완 관계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내 사업이 펼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펼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내가 리더가 된다면 리더의 자질이 필요하다. 반드시. 그래서 사업 감각도 있어야 되고 경영 감각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실무 감각도 있었으면 더 좋다. 만약 그런 것들이 내가 부족하다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회사와 마주가 해야 될 역할은 보다 외부에 있는 어마어마한 시장, 약 360조의 시장에서 베팅 그룹들이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팅 그룹들을 우리에게 끌고 오는 그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베팅 그룹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이벤트, 홍보 시스템, 인적 영역 권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합니다. P2E 플랫폼의 파라다임, 즉 회사 주도에서 가는 그런 플랫폼이 아닌 회사와 마주가 함께 협력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파라다임을 완성하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오늘의 과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업자들이 목표로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거죠. 물류회사 같은 경우에 한 달 수익이 1억이 넘어가면 대박인 겁니다. 엄청난 수익입니다. 보통 1,000만 원, 2천만 원, 최고 리더들이 많다 해도 1,000만 원, 2천만 원 수익이면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매출이 한 10억 정도만 되면은 꽤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 우리는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는 금융의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 게임 또는 금융. 자, 금융의 장르에서는 매출이라고 하는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니죠. 뭐 10억, 100억 이런 수준이 아니고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1조가 될 수도 있고 엑스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약 한 30조 정도의 자산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얼마를 벌 거냐, 나는 얼마를 벌 거냐, 우리는 얼마를 벌 거냐 한다면 저는 일단 10억을 한번 목표로 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10억 클럽을 달성해보자. 자, 10억 버는 사람들의 모임을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보자. 그런 꿈이 있다면 달성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십10 프로젝트라는 걸 제안을 했고 1년 동안 10억 소득자 1,000명 만들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1,000명이라 하면 지금 우리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분이 한 1,300명이에요. 메타페스트 초기에 한 300명 정도가 세팅이 됐었고 자, 우리 줌 미팅이 시작되면서 그 후에 한 1,000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어쨌든 1,000명 정도 거기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은 자, 이 10억 클럽 달성할 수 있는 여기에 한번 동참해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주마를 뭐 4마리, 8마리 뭐 또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최소한 100마장, 100마리 정도 확보한 마주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 정도 돼야, 그릇이 돼야 뭐가 담아지겠죠. 그 다음에 메타입 토큰 한 10만 개 이상 목표를 한다면 15 클럽 어렵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경주마를 100마리 확보한다면 자, 이것은 하루에 매일같이 벌어오는 금액이 장난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 벌어온 금액 때문에 내 말값은 계속 말의 가치는 올라갈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판매로 이어졌을 때는 굉장히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 10억 클럽 어렵지 않다. 포크를 본다고 할지라도 10만 개만 확보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토큰 가격이 10,000원만 간다고 해도 얼마죠? 10억이죠. 10억 자산가가 됩니다.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10억 클럽 달성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걸 통해서 뭔가 공동체 서클 구성하고 부를 누리는 정보도 공유하고 건강 증진, 주거 환경, 뭐 취미, 동호, 집도 사고 건강도 해지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자아 실현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한번 함께 누려보면 어떻겠냐 이런 거를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집단 지성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오늘도 12시에 게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의 선배 사업가들의 명언을 한번 봤죠. 세 번째 선배 사업가인 김우중 회장님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라는 말씀이었죠. 우리는 세상은 넓고 유전은 많다. 자,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망 유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글로벌 조직을 한번 가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은 5대양 6대주는 우리들의 것이다. 라는 걸 외치고 나갈 수 있는 사업이다. 자, 메타페스티스트. 10년 이상 멀리 가는 사업이 될 것이고 무한한 성취, 수익에 있어서 무한한 성취를 이루고 그리고 시간과 돈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고 이 안에서 마음껏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곳이 바로 메타페스티스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 용기와 확신과 결단 있는 분들은 이미 도전을 했을 것이고 1월 달에 도전했거나 5월 달에 도전했거나 8월 달에 도전해서 가열차게 왔던 분들은 이미 대마주가 돼 있지 않겠냐.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지금도 늦진 않았다. 도전해보시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메타버스 NFT 게임에서의 선구자가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경주마, NFT 경주마 격언이죠. 인생은 취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줌 미팅을 마무리 짓고 합니다.